연방수사국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 규모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주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6월부터 공식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28일 연방수사국이 연방, 주민 로컬 법집행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급습은 작년 말 미니애폴리스에서 적발된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의 연장선입니다. 미네소타 복지 스캔들은 최대 10억 달러가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갔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밑바닥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도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 규모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주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28일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과 줄리 매닌 뉴욕시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회의 시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원과 구조개혁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핵심 대책으로 일부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 형태 사업주들이 받고 있는 패스스루 법인세 세금 환급 혜택을 현행 100%에서 75%로 줄여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금 관련 장기 부채 상환 구조를 조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해 교육 및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 10억 달러 이상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시의장은 뉴욕시가 주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사회복지와 교통 관련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며 이러한 주정부의 비용 전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장과 시의장은 당초 5월 1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제출을 5월 12일까지 늦추는 연장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6월부터 공식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주택용 공식 쓰레기통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적용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은 시민 적응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제 벌금이 부과되면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적용 대상은 1가구와 2가구 주택뿐 아니라 최대 9가구 규모의 소형 주거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해당 건물 거주자들은 쓰레기를 배출할 때 반드시 뚜껑이 있는 지정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첫 위반 시 50달러, 두 번째는 100달러, 세 번째부터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가 지정한 쓰레기통은 45갤런부터 13갤런까지 총 5가지 크기로 제공되며 기본 색상은 회색입니다. 맨해튼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단 7분 만에 오가는 전기 에어택시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상용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은 뉴욕에서 10일간 일정으로 전기 수직이 착륙기, 2부 툴 시범 운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항은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일반 승객은 아직 탑승하지 않습니다. 운항 구간은 JFK 공항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3개 노선으로 허드슨 야드 인근 웨스트 30번가, 블레이드 라운지와 이스트 34번가, 다운타운 헬리포트를 오가며 실제 운항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비행에서는 JFK에서 맨해튼까지 약 15분이 소요됐으며 향후에는 약 7분까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으로 최대 2시간 걸리던 공항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는 셈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 개발한 이 기체는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어깨식 안전벨트와 파노라마 창, 전자기기 충전 기능 등 통근자를 위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요금은 약 $200 수준으로 고급 차량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연방항공청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준비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인용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포함한 최근 회의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경제와 석유 수출을 계속 압박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다른 선택지들이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봉쇄가 이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은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의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봉쇄 지속은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 이란이 최소 20년 동안 핵 농축을 중단하고 관련 제한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국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겨냥해 조용하지만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요구받는 국왕은 28일 연방상 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 방치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우선주의와 행정권력 남용의 위험성의 기후위기 문제까지 유머와 역사를 버무린 외교적 수사로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찰스 3세는 양국 긴장 요소 중 하나인 나토 동맹 문제에 대해 미국과 영국 사이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연계를 거듭 강조한 찰스 3세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그 용감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흔들림 없는 결의가 필요하다며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찰스 3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미국의 말은 독립 이후 늘 그랬듯 무게와 의미를 지닌다며 이 위대한 나라의 행동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해 미국의 국제적 책임감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연방의회 연설은 1991년 그의 어머니인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한정판 여권이 발급됩니다. 연방국무부는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 안쪽에 들어간 여권을 오는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얼굴 아래 금색으로 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뒤로는 독립선언문이 새겨집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이번 한정판 여권 발급은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워싱턴 DC의 여권 사무국에서 이 여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다른 사무국에서 신청할 때는 기존 디자인의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및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은 오랜 기간 오펙 체제에 불만을 가져왔던 미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28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내달 1일부터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탈퇴에 대해 에너지 및 석유 부문 전략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펙이 유가를 올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오펙 회원국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그들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오펙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유가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UAE의 탈퇴는 오펙의 가격 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4에서 27일 나흘간 미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에서 20일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4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월 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22%만이 생활비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평가했습니다. 이 역시 직전 조사 때보다 하락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인공지능 확산으로 채용이 위축되면서 미국과 영국, 유럽 청년들이 취업 대신 대학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일 블룸버그는 최근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채용난으로 석사 과정이 취업 대기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GMAC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로스쿨 지원자는 올해 32% 급증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지난해 경영학 석사 과정의 4분의 3의 전년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는 2023년 약 절반 수준에서 크게 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강의형 대학원 등록자가 반등하며 8% 증가했고 대학 강사 채용도 빠르게 늘어나 교육시장 자체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학업 수요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취업난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급여세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 채용이 줄었고 AI 도입이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신입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고 50만 명 이상이 구직을 포기하고 학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퀸즈 리조트 월드가 뉴욕시 최초로 라이브 테이블 게임 카지노를 공식 개장했습니다. 28일 리조트 월드는 뉴욕시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테이블 게임이 도입된 카지노를 열고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리조트 월드 카지노는 블랙잭과 바카라, 룰렛, 크랩스 등 딜러가 직접 운영하는 정식 테이블 게임 240여 개를 새롭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슬롯머신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풀 카지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3층을 전면 개편해 약 1,500개의 게임 좌석을 갖췄습니다. 리조트 월드는 이번 라이브 테이블 카지노 운영을 위해 테이블 게임 딜러 1,250명을 신규 채용했고 이 중 950명이 딜러로 선발됐습니다.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도입은 72에이커 규모의 아퀘덕트 부지에 리조트 월드가 투자하는 5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7,000석 규모의 공연장, 호텔, 그리고 12에이커가 넘는 새로운 공공 녹지 공간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올해 1분기에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2,954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29일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준은 상원 전체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마이크 워스 실브론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석유가스 업계 경영진을 초청해 중동 정세와 에너지 시장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의 트레이더 조 고객들은 트레이더 조 프렌치 로스트 저산도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크게 낮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4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아마존은 최근 체중 감량 약물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진료, 처방, 배송을 하나로 묶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해양 및 대기과학대 연구진은 최근 롱아일랜드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연못에서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불리는 비브리오 글리피쿠스가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디즈니랜드가 공원 입장 시 방문객의 얼굴 이미지를 촬영해 이를 고유한 데이터 값으로 변환한 뒤 티켓이나 연간 이용권 등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최저 기온은 4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6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 및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900명에게 점심 도시락과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이날 축하 공연과 중고 바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